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을 위한 마지막 희망, 종복원 프로젝트. 지난 2006년 닻을 올린 한국의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종의 복원과 증식, 보호, 방사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희망을 되찾게 된 생명들. 그러나 자연으로 돌아간 동물들에게 새롭게 불거진 또 다른 위기들이 있다. 특정한 동물 종의 복원을 넘어 자연의 일원인 바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야생 동물과 인간. 공존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 한국의 종복원 프로젝트. 그 10년의 성적표를 점검해 본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종복원 기술원.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을 위한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이곳. 이곳에서는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멸종위기종인 지리산 반달 가슴곰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백두대간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 있어 반달 가슴곰은 지리산을 대표하는 핵심종이다. 토끼는 1월 중순경에 나와요. 그래서 인생 기간이 굉장히 그 친구들 올무라고 들어봤어요? 네. 불법역구? 네. 여기 있는 거는 창해라는 불법역구고요. 어디가? 네. 쌤 많이 큰데요? 네. 야생동물들은 이런 거에 걸리면요, 요거를 풀어내려고 앞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네. 하루 2번씩 운영되는 이 탐방 프로그램은 야생 동물들이 마주한 위기를 공감해보는 여러 가지 체험학습들로 채워지고 있다. 반달곰이 번식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나중에 야생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멸종위기종의 복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종복원센터에는 생태 전시관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각종 동물의 표본과 생태 특성을 설명한 전시, 야생동물 퍼즐 맞추기, 생태 탐험 퀴즈 등의 학습 프로그램도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종복원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 여기가 동물원인 줄 알고 오시다가 이런 그 종복원에 대해서 알고 가셔가지고 되게 뜻깊게 생각도 하시고 보람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셔가지고 전 뜻깊고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반달 가슴곰은 한국 종복원 사업의 대표 주자. 2006년 시작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의 첫 주자로 선정된 종이다. 실선아 반가워. I love you 한번 해줘. I love you. 단군 신화에도 등장하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친숙한 동물 반달 가슴곰. 1950년대 이전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흔한 야생 동물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실시한 해수구제로 반달 가슴곰을 비롯한 많은 야생 동물이 포획되기 시작했고, 이후 산업화 과정을 통해 서식지까지 축소되며 개체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말았다. 1998년 환경부에서는 반달 가슴곰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 그 지리산의 야생 반달가슴곰이 실체가 촬영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야생 반달가슴곰 5마리가 확인이 됐고 서식한다는 걸 조사가 됐고,
이후에 이제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을 하게 됐죠. 지난 2006년 환경부에서는 한반도 자연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먼저 멸종 위기 종자이자 대형 포유류인 반달 가슴곰과 사냥, 그리고 소백산 지역의 붉은 여우의 복원 사업을 시작했고, 불법 채취와 남획, 서식지 파괴 등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식물군에 대한 복원 사업도 함께 진행해 국립공원 내 식물 유전 자원을 확보해 나갔다. 또한 조류와 양서류, 곤충류 등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한 복원 사업에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0년에 서식지의 보전 기관을 지정을 해서 멸종위기 야생 생물 복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국립공원 내에서 그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6년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증식 복원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종보건기술원에서 태어난 새끼 반달 가슴곰 2마리가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치고 지리산에 방사됐습니다. 그중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은 종합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인 2004년 시동을 걸었다.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토종 반달 가슴곰과 유전자형이 같은 개체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지에서 들여왔고, 종보건센터에서 증식한 후 지리산에 방사하기 시작한 것.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이어온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을 통해 현재 지리산 야생에는 36마리의 반달 가슴곰이 살아가고 있다. 국내에서의 대형 포유류 복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현재 지리산에서 반달 가슴곰이 자연에서 새끼를 출산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아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반달 가슴곰의 평화로운 오후, 그 정적을 깨며 연구원들이 모였다. 방사 예정인 반달 가슴곰을 위한 야생 적응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오랜 시간 보건센터에서 연구원들이 돌봐온 녀석. 야생으로 돌아가 홀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만 한다. 봄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바이벌 종의 물리적인 충격, 그리고 이제 음성적 효과, 그런 효과를 가미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퇴치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가로 내려왔을 때 이런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곰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곰이 싫어하는 소리, 냄새, 온갖 자극들을 모두 동원한다. 네. 물 안에 들어갔어요. 놔둬 보라니까. 그 총알이나 그 판때기에다 두고 싸불던지 김팀장. 네? 판에다 대게 소리 나게 빵빵. 그동안 야생으로 돌아가게 된 반달 가슴곰 중에서 사고를 당해 죽음을 맞거나 야생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수된 개체는 총 19마리. 불법 밀렵꾼은 물론 일반 등산객들까지 야생의 생활 속 반달 가슴곰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간이다.
공격하는 연구원들도 당하는 고매기도 힘겨운 야생 적응 훈련. 하지만 방사 전 꼭 치러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야생으로 돌아간 반달 가슴곰들은 2009년 첫 출산 소식을 알려왔다. 이후 지속적으로 새끼를 출산해 현재까지 24개체가 자연에서 태어났다. 적응 훈련장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고 있는 새끼 2마리를 올가을 내 추가로 방사하게 되면 지리산 야생에는 총 38마리의 반달 가슴곰이 살게 될 전망이다. 보건사업에서 저희들이 개체 이입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새끼를 방사함으로써 4년, 5년 후에 그 개체들이 자연적으로 자기들끼리 새끼를 출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또 현재도 6년 연속 그렇게 새끼를 자연에서 출산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성과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종의 야생동물이 한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안정적인 개체수는 약 50마리. 이제 10년을 넘긴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은 멸종 위기를 넘어 생명의 보건, 그 안정기를 향해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종복원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지역인 소백산. 토종여우의 복원 사업을 맡고 있는 중부보건센터의 아침이 부산하다. 지난 7월 중부보건센터의 연구진은 새롭게 도입할 붉은 여우를 선별하기 위해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 그리고 8월 중순 엄선된 개체 15마리의 붉은 여우가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의 토종여우와 같은 아종으로 백두산 인근에서 살아가던 녀석들이다. 그동안 센터 내 검역동에 격리돼 검역기간을 거친 녀석들. 오늘은 훈련장에 입소하기 전 마지막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이동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마을 인근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여우는 쥐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 페스트를 막아 예로부터 이로운 동물로 여겨져 온 친숙한 동물이다. 여우는 여러 아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구상에 45아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도입하기 전에 한반도가 같은 피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즉 유전자가 같은 개체를 선정하게 되고 또 현장에 가서 질병 검사라든지 모근 채취 그리고 형태적으로 우리 한반도 토종 여우와 가장 유사한 개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구진은 중국 여우들 중 후보군을 골라 현지에서 질병 검사와 분변 검사 및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해당 여우의 유전자 샘플을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 도입에 알맞은 개체를 선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거쳤다. 하나 버리면 또 흥분하니까. 야생성이 살아있는 녀석들. 조심스럽게 한 마리씩 잡아 마취 작업에 들어간다. 붉은 여우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 3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수컷 한 마리가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4.58kg.
그리고 2012년에 시작된 붉은 여우 복원 사업. 가장 먼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토종 여우와 같은 유전성을 가진 아종을 들여와 증식 과정에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 증식과 방사 과정을 이어왔고 이번에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새로운 개체를 도입하게 된 것. 몽골, 중국, 북한,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붉은 여우들은 외형이 비슷한 아종들이 많다. 자신 사이즈 3.7에 1.8. 세계 곳곳에 다양하게 세분화된 아종 중에서 한국에서 서식한 아종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유전자 분석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다른 지역의 아종이 도입될 경우 유전자가 섞일 수 있기 때문. 장백산맥 그 주변에 있는 여우를 우리나라 토종 여우와 거의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흡사한 애들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죠.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좀 더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선별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15마리의 붉은 여우. 23, 22.5 최고, 37. 최고요? 37. 그게 전지 높이에요? 몸 길이부터 다리 길이, 꼬리 길이 등 세세한 신체 정보의 측정과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의 종합적인 건강 검진, 그리고 기생충 예방약까지 투입했다. 마지막으로 위치 추적을 위한 발신기까지 착용한 뒤 오늘의 고된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국 붉은 여우 복원 사업에 힘을 보탤 새로운 희망들이다. 정확한 검사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육안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고 건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토종 야생 동물 붉은 여우. 지난 2000년에 실시했던 서식지 현황 조사를 통해 여우가 살기 적합한 장소로 선택된 곳이 바로 이곳 소백산이다. 토종여우 복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부복원센터에는 현재 24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다. 이제 중국에서 들여온 15마리의 여우가 더해져 식구는 총 39마리로 늘어났다. 오늘 이곳에 입소하게 된 새 식구들도 방사 전까지 지속적인 자연 적응 훈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자연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개체들은 향후 방사 전 먹이 습득 훈련 등 자연에 방사됐을 때 완전히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지켜보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야생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 경관을 살려 조성된 훈련장에서는 먹이 사냥법, 은신처인 굴파기 등 자연에 방사되었을 때 필요한 야생 습성 학습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 약 1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훈련장 주변에는 전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의 야생동물 유입을 막아준다. 이번에 입소한 15마리의 새 식구들 또한 이곳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고 각 개체들의 적응 정도에 따라 이후 방사 시기가 정해질 예정.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연구원과의 접촉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도 여우들의 생태는 고스란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여우들은 위치 추적을 위한 발신기를 부착하고 있다. 수신되는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와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된 설비를 통해 여우들의 생활은 자유롭게 보호되면서도 연구진의 모니터링 활동은 또 철저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이제 한국의 토종여우는 멸종의 위기를 넘어 자유의 희망을 꿈꾸고 있다. 발신기가 붙어 있어야지 이 개체들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고 또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걸 확인을 위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종보건센터에서는 증식한 여우들을 꾸준하게 소백산 지역에 방사해 왔다. 2013년부터는 야생 서식 환경과 유사한 장소를 자연 방사장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연방사 방식을 도입해 야생에서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50개체 이상이 자연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야생에서의 자체 증식 또한 유도하고 있다. 현재 영주시 단산면 지역에 조성된 자연 방사장을 연방사 장소로 활용 중이다. 자연으로 방사하기 전에 먹이 먹는 습성이라든지 그런 훈련, 그리고 서식지 유사한 곳에 풀어놓음으로써 각 개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파악을 하고 보내는 게 연방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식지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량 방사를 통해서 이 소백산 일대에서 우리 토종 여우가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멸종위기종 복원계획. 그동안 수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 36종에 대한 복원이 추진 중이다. 그리고 10여 년의 노력이 이어진 결과 지리산의 반달 가슴곰은 36마리로 2006년 9마리뿐이었던 월악산의 사냥은 현재 59마리까지 늘었다. (2012년) 뒤늦게 시작된 여우 복원 사업은 이제 개체 증식 단계, 야생에 방사된 개체는 아직 5마리 정도다. 그 외 황새, 따오기 등의 조류와 장수 하늘수동의 곤충류를 비롯 다양한 종의 복원에도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 창녕에서 복원 중인 따오기는 올해 초 29마리의 새 생명이 태어나 복원센터 내 따오기가 95마리로 늘었다. 2013년 6월 중국에서 도입한 수컷 2마리를 통해 짝짓기에 성공한 것이다. 내년에 150여 마리, 2017년에는 200여 마리의 따오기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지난해 충청도 예산에서는 황새문화관과 사육장, 생태습지 등이 조성된 황새공원이 문을 열었다. 올해 태어난 새끼 15마리를 포함해 총 75마리의 황새가 서식 중. 지난 9월에는 국내 최초로 천연기념물 황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야생방사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텃새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황새의 부활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복원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이제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리산에서는 반달가슴곰 36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소 번식 존속 가능한 개체군 50마리에 근접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멸종위기 야생 생물 조류로서는 첫 번째 사례로 황새 8마리가 방사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 이후 야생 동물에 관련한 비극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나 창해 등 덫에 걸려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 멸종위기 종복원 사업이 10년을 맞은 현재. 새롭게 불거진 문제는 야생으로 돌아간 동물들과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이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 문제다. 사실 멸종위기종 보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물이 사는 서식지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동물들은 거기에서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달 가슴곰 복원 지역인 지리산 인근. 이곳에서도 공존의 문제가 불거졌다. 지리산에는 토종꿀을 생산하는 한복 농가만 해도 4,000곳이 넘는다. 복원이 시작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달 가슴곰에 의한 농작물과 기물, 가축 등을 포함한 전체 피해 중 한복, 양복 농가의 피해는 89%나 됐다. 야생의 반달 가슴곰을 방사하기 시작하자 좋아하는 꿀을 찾아 내려온 곰들 때문에 인근 양복 농가의 피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전기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네. 이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 전기가 통하는 울타리. 야생으로 돌아간 반달 가슴곰은 물론 멧돼지나 고라니 등 다른 야생동물이 다가왔을 때 약한 전기를 흘려보내 충격을 주는 장치다. 매번 저희가 보름에 한 번꼴로 전기 울타리 점검도 하고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기적인 관리도 되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좀 더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복원 사업 초기 한 해 50건에서 100건에 이르던 피해는 최근 3년 사이 10건 안팎으로 줄었다. 또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된 보험료도 지난 10년간 약 10억 원 정도. 처음에는 이제 아주 왜 곰을 산에다가 키워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엄청 반대도 하고 좀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많고 이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호응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곳곳에 올무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 올무에 걸려 상처를 입고 죽음을 맞이한 반달 가슴곰이 발견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하면서 허탈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죠. 허탈했던 부분이 이제 올무에 걸려가지고 반달 가슴곰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희생이 되거나 아니면 다쳐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 저희가 좀 허탈했고. 그동안 꾸준한 홍보와 보상 노력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올무 설치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밀렵을 위한 불법 엽고류는 아직도 야생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상황.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반달 가슴곰의 방사 지역을 찾아가 불법 엽고류를 수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다 밀렵 도구에 다리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혹시 살아남더라도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것. 매일 위치 추적을 하는데 그 곰이 어디 위치로 간다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위치를 저희가 찾아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올무 수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긴 하지만 미처 걷지 못했던 한두 개 그런 게 걸려서 이제 죽는 경우가 있죠. 매주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매번 발견되는 불법 엽고류들. 이날도 어김없이 날카로운 덫이 발견됐다. 환경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한 불법 엽고류 수거 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찾아낸 것만 무려 1,450여 개. 그동안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는 5마리가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지리산 반달 가슴곰도 4마리나 폐사했다. 지금은 이제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의식이 높아져서 곰이 올무에 걸려 죽거나 하면 그 마을 전체가 자기 책임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서로 올무를 설치하지 말자고 막 얘기하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제 그 일대를 다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요. 야생 상태에서 부상을 당한 동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구조와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0년 야생동물 의료센터를 개소하고 야생동물을 안정적으로 구조,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치료실과 수술실, 실험실, 계류장은 물론 부검실까지 갖춘 의료센터를 통해 지리산 지역의 모든 야생동물이 처한 생명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그래도 뭐 비교적 다른 동물 종에 비해서 질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건강한 개체이긴 하지만 어떤 그 불법 엽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라든지 어떤 중독,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부상의 경우에는 구조되는 시점, 어느 시점에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느냐가 그 관건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 복원의 노력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멸종 확률이 98%에 이르렀던 반달 가슴곰. 단 5마리에서 시작한 복원 사업은 증식과 방사, 구조와 관리,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생명의 희망, 그리고 공존의 해법까지 찾아가고 있다. 반달가슴곰 꿀이라든지 사과, 쌀 이런 데에 하나의 그 상표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의 랜드마크로 아예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복원 사업이 가장 중요한 그 공존의 문제를 잘 해결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사례들을 지금 복원 초기인 우리 여우 복원 사업에도 똑같이 접목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부보건센터의 연구원들이 소백산 주변의 한 마을을 찾았다. 안녕하십니까. 손수건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하고 좀 준비해왔습니다. 하나씩 보시고요. 말씀만 들어도 고맙네요. 예, 저희 여우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이렇게 여우 캐릭터로 몇 가지 물건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동안 고란이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는 여우 복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컸다. 이를 해소하고 복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진행 중. 이거 안 읽으면 좋겠다. 예. 혹시 여우를 동네에서 만나시거든 잘 보호해 주시고 그 옥로 같은 거 놓는 거 있거든 그 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또 약도 놓지 말고 예.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여우 복원 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홍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마을 사람들과 꾸준한 교류도 이어왔다. 그 결과 복원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인식은 해소됐고 최근에는 여우를 마을의 상징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여우복원 사업은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
여우라는 것은 이 지역 사회와 같이 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즉 지역 주민들이 이 보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분들이 힘을 얻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본의 협력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홍보 노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일본의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여우 복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이어가기도 한다. 이 마을의 특산물인 복숭아에 여우의 이미지를 더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겠다는 것. 뭐가 들었어? 돈이 많이 들으니까 돈보다도 이걸 차에 붙이고 이걸 차에 붙이고 전화번호를 여기 있어. 저 사람도 차에 붙여. 이거를 이가 전화번호를 자기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맞아. 그럼 차 가고 다니면은 여우 보호원입니다 이러면 국립보호원.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노력. 이제 이 마을에는 생명의 복원과 공존의 평화가 자리 잡고 있다. 여우가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일, 준수사항이 적혀 있네. 많이 낮았죠. 저희도 갈 때는 여우에 좀 뭔가 하면 우리 농업 부분하고 별 매치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일본 갔다 오니 삿포로 가니 우리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과 접근할 수 있고 상큼한 여우사과, 달콤한 여우 복숭아 이런 등등 이런 상표 개발에도 흥미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여우 복원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명 복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붉은 여우를 마을의 브랜드로 활용해 경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이곳. 이제 한국의 붉은 여우는 멸종 위기를 넘어 사람과의 평화로운 공존, 그 해법을 찾아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지난 10년간 이어온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반도의 백두대간은 건강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올해는 명예보원들, 즉 지역 주민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올모수가 행동이라든지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여우 복원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이 여우 복원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복원 사업의 지난 10년을 넘어 이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위한 컨트롤센터 건립 계획을 밝혔다. 2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부지에 전문 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중장기 정책을 총괄하는 구심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보건센터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보건센터가 있음으로써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생물자원관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 체계를 통해서 보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원과 증식의 성과를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종의 더 장기적인 복원 계획이 실현될 예정. 한층 밝아진 복원 사업의 미래를 현실로 이어가기 위해 연구진들은 오늘도 산에 오른다. 지금 이쪽으로 가면 작년에 개체들이 많이 활동했던 데가 트랩을 나눴거든. 그쪽으로 지금 가면 되죠. 여기 한 15분 정도 이동합니다. 방사 후 야생에 적응한 반달 가슴곰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오직 곰에게 달아뒀던 발신기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데 배터리의 수명은 1년.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는 곰을 생포해야 한다. 매일 위치 추적을 하다 보면은 곰이 주로 머무는 지역이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 파악하는 지역 내에서 드나드는 길목상에
주로 활동하는 길목에 저희가 이제 생포 트랩을 설치를 합니다. 생포 트랩의 위치는 설치할 때 GPS 좌표로 기록해둔다. 덕분에 이 기기와 좌표만 있다면 쉽게 목표물을 찾을 수 있다. 간단한 철제 드럼통을 여러 개 이어놓고 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했다. 곰이 트랩 안에 먹이를 먹기 위해 통으로 들어가면 문이 닫히며 갇히게 되는 구조. 개체가 성장하면서 개체가 이제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조그마한 개체들은 이 길이가 짧아도 포획이 가능한데 이제 개체들이 커가면서 이제 이 그 드럼 길이가 길어져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트랩 안에는 곰이 좋아하는 먹이를 골라 넣어둔다. 그 위에 향긋한 와인을 뿌리고 반달 가슴곰이 가장 좋아하는 꿀도 넉넉하게 넣어준다. 주변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다. 가끔 반달 가슴곰이 아닌 다른 동물들이 갇히는 경우 영상을 확인하고 이곳을 찾아와 생포 트랩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무인 센서 카메라라고 지금 저희가 지금 트랩을 운영하고 있는 그 중에 이제 항상 설치를 합니다. 이제 곰이 몇 시에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만약 잡혔을 때 몇 시에 잡혔고 하는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랩 안쪽에 푹신한 낙엽까지 넣어주면 생포 준비 완료. 마지막으로 출입문의 작동 여부까지 확인해 본다. 천천히 땡겨요. 잠깐만요. 다 깠는 한번 넣든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생포 트랩은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제 뭐 어떤 개체가 됐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 수신기를 통해서 개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더 이상 추적을 위한 발신기도, 생포를 위한 트랩도 필요 없어질 그날.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서 모든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이들은 내일도 산을 오를 것이다. 저희들이 단연간 보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결국 그 인간하고의 공존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만을 위해서 이런 자연환경이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의 눈길로 멸종위기종 보건사업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지리산에 가면 이렇게 이제 곰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많이 홍보도 됐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이제 후손들한테 좋은 모습들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국의 종복원 프로젝트를 대표해온 사냥과 반달 가슴곰, 붉은 여우, 그리고 저새와 상갱이, 수원 청개구리와 맹꽁이가 키워가고 있는 새로운 희망. 진정한 종의 부활은 단순히 개체의 수를 늘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의 모든 자연 속에서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한 꿈을 위해 종복원 프로젝트는 이미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있다.